태국의 한 한식당 몇 명의 여성이 모여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중 한 여성이 눈에 띄게 화가 난 듯 다른 여성에게 말을 던집니다. 너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너한테는 한국을 누구보다 좋아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로 반한 감정을 퍼뜨리는 거야? 그녀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던 친구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인시리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살고 있으며 태국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외국 여행사와 협력해 태국의 전통시장 투어나 사원 방문 같은 체험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관광 박람회에도 참여해 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외국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 문화를 알리는 기사도 작성하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최근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예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태국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태국은 아시아에서 K-팝 열기가 정말 뜨거운 나라 중 하나거든요. BTS,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은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 북동부의 부리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태국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큰 지역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죠. 리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 블랙핑크의 멤버로 성공하게 됐어요. 이 점에서 많은 태국인들은 리사를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리사의 성공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가 전통 태국 의상을 입고 태국 문화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을 때 태국인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 말 태국의 한 언론사에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태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려고 갔는데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뉴스에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관광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일하거나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의 수가 2015년에는 5만 2천 명에서 작년에는 15만 7천 명으로 급증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자 한국 정부는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육지로 밀항하는 사례까지 늘어나자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태국 인플루언서가 한국 입국 거부를 당한 후 소셜미디어에 그 경험을 올리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태국인들이 자신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태국 여성은 많은 서류를 준비했지만 입국이 거부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여성은 여행을 위해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한국에 갔지만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이해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여행하려는 태국인들까지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이 확산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밴 코리어와 같은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금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는 한국인도 태국에 오지 말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죠. 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되었습니다. 태국 여행업 협회 부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져 수명이 짧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이들 나라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좋은 전망과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 지사는 태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에 속상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표현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습니다. 태국 여행업 협회는 결국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한국과 태국 간의 불편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태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밴 코리어 운동을 지지하며 한국을 비난했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최대 관광도시인 방콕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수가 급감하면서 현지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방콕의 상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방콕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한국인 손님들이 주 고객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밴 코리어 운동 이후 한국인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게 되자 주변 상인들은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표지판을 붙였고 심지어는 한국인 손님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한국인 손님들이 더더욱 발길을 끊어버렸고 결국 어머니 식당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줄어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오히려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상권이 지저분해지고 일부 상인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고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북적이던 식당이었지만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카닛이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해서 돌아왔어. 그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밴 코리어 해시태그를 올렸어. 저는 깜짝 놀라서 왜 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카닛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고 했어. 그냥 여행 간다고 말하고 가려고 했는데 들켰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카닛이 한때 불법 체류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것이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닛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파닌 카닛, 내가 하려던 일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한 거야.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태국인들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 엄마도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해. 불법적인 방법을 버리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지. 카닛은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조금 불편해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제 말을 지지해주자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 아차가 도착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차는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의 핑계를 댔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진짜로 늦을 수밖에 없었어. 중국 때문에 늦었어. 우리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차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차는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의 권유로 중국 여행을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최악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은 사진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고 유명 관광지는 너무 붐벼서 제대로 구경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식당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이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었다고 했죠. 아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아차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 함께 한국 여행을 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그날을 위해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상상하며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환영받고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고 한국의 법과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법 체류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